자, 이어서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이래요. 그럼 계속, 지적법은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법이구나. 등기법은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법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적을 담당하는 기관하고 등기를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요. 지적을 담당하는 기관이 누구냐면요. 지적은 국토교통부. 실질적인 업무는 지적에 관한 소관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소관청 이제 하나 또 새로운 용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관청은요. 이제 새로운 용어니까 지적에서 지적 소관청은요. 수만 번 나와요. 수만 번. 그래서 지금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적 소관청은요. 특별 자치시장,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는 지적소관청이라고 줄여서 읽어요. 그 다음 등기법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법부가 되겠죠. 사법부. 근데 실질적인 업무는 법원,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그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적은 지적소관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등기는 관할 등기소,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그 업무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담당하는 기관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또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렇게 정보가 공시가 되고 있는데 만약 사실관계에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달라지면요. 소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번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토지의 용도인 지목도 달라질 수 있고 면적도 달라질 수 있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지적에서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요.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다라고 지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형질을 바꾸어서 공장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형질을 바꿨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대에서 뭐로 형질을 바꾸어서 공장시설물을 부지를 지은 부지라면 이렇게 공장 용지로 달라졌다라고 가정하면 실제 공시되는 현황은 실제 외부에서 드러나는 현황은 공장 용지로 이제 달라졌다면 대장과 등기부에는 뭐라고 공시되고 있으니까 대 이렇게 공시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장 용지로 실제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공장 용지로 정확한 정보를 공시해 줘야 되니까요. 그러면 대를 뭐로 바꾸어서 뭐를 바꾼다고요? 그렇죠. 공장 용지로 바꾸어서 또 공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판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토지가 여러분의 개인 토지예요. 근데 여러분 토지에 형질 변경 공사를 해서
공장 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형질을 바꿨다면 지목을 공장 용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보면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적은 지적소관청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고,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역삼동 29번지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갑동 씨는 나의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즉 대에서 공장용지로 바꿔주세요라고 신청서를 작성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신청서를 들고 몸은 하나인데 담당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군데를 동시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국은 지적소관청에 먼저 갈 건지 아니면 관할 등기소에 먼저 갈 건지 그것부터 판단하는 게 순서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내 토지가 형질이 달라져서 지목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담당하는 기관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나는 두 군데를 동시에 갈 수가 없고 한 군데를 먼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지적소관청에 먼저 갈 건지 아니면 관할 등기소에 먼저 갈 건지 그걸 여러분이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답 뭐라고요? 그렇죠. 지적소관청.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지목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관계잖아요. 네.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공적장부가 대장이잖아요. 네. 그럼 이 대장을 지배하는 법이 지적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적과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바꿔야 되니까 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지적소관청에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답.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적소관청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지적소관청에 가서 여러분이 뭐라 할 거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라면 이게 강남구 역삼동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강남구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이 토지를 관리하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럼 저 토지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니까 강남구 구청에 먼저 가서 강남구 구청장에게 역삼동 29번지 필지가 토지가 대에서 공장용지로 달라졌으니까 대에서 공장용지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신청을 해요. 그럼 신청을 하면 지적소관청에서 그래 대에서 공장지로 달라졌는지를 실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용도에 달라진 용도에 맞도록 소관청에서 조사해서 지목을 대에서 뭐로 공장용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대에서 공장용지로 제가 지적소관청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에서 공장용지 이렇게 정리가 끝났네요. 자, 그래서 정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은 강남구청을 나와요. 강남구청을 나와서 여러분은 편안하게 강남구청 앞에 있는 자판기 앞에 가서 300원을 넣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 순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A라는 사람이 역삼동 29번지 김갑동 씨 소유 토지에 대해서 토지 대장
그 다음 토지 등기부를 발급을 받아봅니다. 발급. 두 개를 동시에. 그래서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를 두 개를 다 발급을 받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렇죠. 토지 등기부에는 역삼동 29번지 필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공시가 되고 있을 거고요. 토지 등기부는 여전히 뭐로? 대로 공시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시작을 했죠? 이쪽으로.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는 항상 일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동일한 토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이원화 공시 구조로 가져가거든요.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기 때문에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는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되어 있다가 토지의 사실관계적인 현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도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달라지게 되면 두 가지의 공적 정보가 동시에 정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에 변화가 발생하면 대장부터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되는 이 순간, 그 순간에 누군가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를 동시에 발급을 받아봤다면 불일치하는 정보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논리적 흐름으로 일단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럼 불일치가 발생했다. 그 다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왜? 우리는 첫 시작이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부터 시작했거든요. 왜?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니까. 그러면 서로 공적 정보는 똑같은 정보가 공시되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정보가 공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고 공시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장 용지로 정리되는 순간 등기부는 여전히 대로 공시가 되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불일치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 법을 만드는 사람은 여기까지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양자를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를, 즉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를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를 법으로 규정해 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치시켜주는 절차가요, 뭐냐? 이렇게 했죠. 지적소관청이 알게 되잖아요. 지적소관청이. 그죠? 그러면 사실관계는 지적소관청이 누구에게? 등기를 담당하고 있는 누구에게?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지금 토지의 표시, 즉 지목이 대에서 공장용지로 달라졌습니다 라는 사실을 등기소 등기관에게 등기도 대에서 공장용지로 바꾸세요 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요. 그 알려주는 절차를 우리는 줄여서 등기 촉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가게 되면요. 이게 촉탁이라는 표현을 배우게 돼요. 자, 그럼 촉탁이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읽어도 무방해요. 일단 입문 과정에서는 이렇게 읽어도 무방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가게 되면 저 표현을 분리해서 쓰겠지만 지금은 촉탁과 신청은 동의어처럼 써도 상관없어요. 촉탁과 신청이라는 표현은요. 등기관에게 이런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용어를 달리 적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보는 행정기관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행정 업무를 보는 관공서의 장들이에요. 관공서가 등기관에게 이런 등기를 해주세요. 관공서가 등기관에게 등기부에 기록된 대를 공장용지로 정리해 주세요라고 관공서가 등기관에게 신청을 할 때는 촉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관공서가 등기관에게 이런 대를 공장용지로 바꿔주는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등기관에게 신청하는 것을 우리는 용어를 그냥 달리 촉탁이라는 용어로 구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가 등기관에게 대를 공장용지로 바꿔주세요라고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청을 받으면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이 대를 뭐로 바꿔준다? 그렇죠. 공장 용지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표시를 가볍게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양자가 일치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떨까요? 소유권자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의 소유자는 김갑동입니다. 근데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한 번 소유자가 영원한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박영순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잔금 지급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소유자도 누구로 정리가 되어서 공시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박영순으로. 자, 그러면 소유자를 제가 박영순으로 달라졌으니까 여기에 박영순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럼 박영순으로 달라졌어요. 그럼 소유자도 김갑동이에서 누구로? 박영순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이유. 그러면 두 가지 공적 장부가 존재하고 두 번째,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고 그렇다면 박영순으로 정리해줘야 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정리할 수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가야 된다? 그렇죠. 권리관계니까.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누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이때 관할등기소란 것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입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소라는 표현을 쓸 때, 관할등기소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관할은요, 물건 단위로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이 소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적 부동산 소재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목적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관에게 먼저 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소유권자가 김갑동에서 박영순으로 달라지므로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김갑동이에서 누구로? 박영순으로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절차를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라고 써요. 여기 보면 등기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등기법에서. 지적에서는 뭐라고 쓴다고 했죠, 제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봐요.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등기, 대장에 기록할 때는 등록. 그래서 지목이 대에서 공장용지로 달라질 때는요, 지목 변경을 등기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목 변경을 지적공부, 대장에
등록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에 등록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사실관계가 먼저 정리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등기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면 등기부상에서 권리관계가 먼저 정리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는 어떤 느낌이에요? 이제는 어떤 느낌이죠? 이제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렇게 이제는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등기소의 등기관이 대장을 담당하는 기관에게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는 반대로 색깔을 좀 달리 적을게요. 관할 등기소에 누가 등기관이 누구에게 지적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절차가 또 필요할 거라고요. 그때 우리 알려주는 절차를 이겁니다. 소유권 변경의 통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변경의 통지, 권리관계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준다. 이게 소유권 변경의 통지. 그 다음 사실관계는 등기부가 대장이 기준이니까 대장소관청에서 누구에게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알려준다. 이걸 등기촉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구별을 해드리겠습니다.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에서 등기관에게, 소유권 변경의 통지는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게. 그럼 등기촉탁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사실 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해주는 절차구나. 소유권 변경의 통지라는 표현은 권리관계의 불일치 해소해주는 절차이구나. 이렇게. 그럼 이때 권리관계다라는 표현은 특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거. 이때 사실관계의 불일치다라는 표현도요. 특징을 지을 수가 있어요. 뭘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1교시 때 여러분하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같이 읽으세요 했잖아요. 지금도 한 번만 더 읽어주셔야 돼요. 꼭 같이 함께 할게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한 번만 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왜냐? 이쪽으로 또 보는 거예요. 지금 대장과 등기부에서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자,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처음 공부를 접할 때 이게 천천히 제가 논리적으로 절차적 흐름과 내용을 전달하고 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새로운 용어들이 자꾸 쏟아져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용어적인 부분을 빨리 캐치해 나가고 용어가 암기가 안 돼 있으면요. 절차적 흐름을 잡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제가 수업한 내용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실관계, 권리관계, 등기부, 대장, 지적법, 등기법,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이런 표현들이
평소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다면 이 강의적 절차적 흐름이 조금 편하게 다가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용어도 생소한 데다가 절차적 내용을 해나가야 되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극복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1년 동안 같이 함께 극복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틀림없이 공시법만큼은 100% 책임지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국어인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국어예요, 국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국어적 표현을 지금부터 저랑 하셔야 돼요. 자, 이거 국어인데요.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우리 이 표현을 우리 공시법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선생님, 뭐 그런 걸 일치, 불일치 정도는 저희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흔한 일반적으로 쓰는 일치, 불일치의 개념도 맞지만 똑같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로 이렇게 딱 출제돼서 보면요. 정확하게 개념을 안 잡아 놓으면, 암기를 안 해 놓으면 그게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일치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자, 이제부터 우리는 선생님, 저는 항상 저 친구하고요. 저랑은 항상 일치하는 게 많아요.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는 일치한다는 표현을 쓸 때도 그냥 비교 대상군을 두고 일치한다는 표현을 써요. 쓰는데 머릿속으로 내가 비교 대상군이 있어야지만 일치하는 표현을 쓰고 비교 대상군이 없으면 일치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저는 저 친구하고 나하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일치해요. 근데 저 친구하고 저하고는요. 이런 부분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쓰는데 그 시험 문제를 볼 때는 비교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일치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그 말은 이쪽으로 본다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요. 대장에도 기록되고 등기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부에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는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런 개념적 요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 등급, 토지동 사유,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 기준 수확량의 등급 이런 내용들은요. 등기부에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 표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등기 촉탁이라는 표현은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건데 이때 이 사실관계의 불일치, 일치라는 개념을 특정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래서 대장에서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그 대상은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만 등기 촉탁한다. 그럼 나머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아닌 나머지에 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등기 촉탁이란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출제원은 내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네 가지 그겁니다. 두 번째, 소유권 변경의 통지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가 권리관계는요. 등기부에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대장에는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관이 정리를 했을 때는요. 등기를 했을 때는
소유권 변경의 사실을 통지한다. 이런 말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암기할 때 변경의 통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뭐다? 소유권 변경의 통지란 말을 쓰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내요. 참 출제인이 재밌거든요. 등기관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가 소유권 외의 권리거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문을 만들어내면요. 이게 시험 지문은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저랑 암기해야 될 것은 암기해야 돼요. 용어가 일단 암기되고 흐름도 정리돼야 되는데 흐름을 정리할 때 첫 번째는 용어에 관한 개념적 가치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년 동안 등기부와 대장은 일치, 불일치가 발생할 수가 있다.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는 범위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에 한한다. 권리관계는 소유권에 한한다. 여기까지만 딱 정확하게. 이 말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럼 뭘 해야 한다? 사실관계의 불일치는 몇 개? 읽어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권리관계는요. 소유권 하나.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공시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운영되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크게 기본적인 어떤 느낌을 여러분하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 아마 한 2가지 정도 이제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이제 그 의문점을 제가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다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의문점이 뭐냐? 첫 번째 의문점은 이거예요. 선생님, 네. 그럼 지금 선생님은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건물은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지적에서는요, 건물을 공시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적에서는 건물을 공시의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법에서는요, 건물의 내용에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가 달라졌을 때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등기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또 부동산 등기법은 건물 등기부도 존재하거든요. 건축물 대장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등기법에서 건물 등기부는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적에서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걸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근데 등기법에서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나올 때는요. 자, 똑같은 개념으로 가볼게요. 자, 이걸 지금부터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이 배웠던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쭉 배워왔던 내용. 여기까지 쭉 배워왔잖아요. 여기까지. 이 내용 똑같이 적용된다.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축물일 때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구조, 종류, 면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구조, 종류,
면적.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아니라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되셨나요? 그러면 지목 면적을 뭐로 바꾸면 된다?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하나 달아 놓을게요. 뭐라고 바꾸면 된다고요? 요 두 가지를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근데 제가 판서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등기에서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 있으면 그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 만약에 달라지면 실무에서는 달라지면 역시 건축물 대장을 담당하는 소관청이 자 봐봐요. 지적 소관청이 아니겠죠. 그죠? 건축물 대장 소관청이 그때 소관청은요. 똑같아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똑같아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소관청이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의 변화가 발생하면 건축물 대장 소관청이 누구에게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알려준다. 똑같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변화가 발생하면 지적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누구에게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알려준다. 똑같이 가면 돼요. 결론, 건물은 이 지문의 구조, 종류, 면적만 바꾸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토지와 관련되는 절차적 구조하고 똑같이 해석한다. 그걸로 하나 끝. 이렇게. 됐습니까? 예. 자, 두 번째 의문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의문점은 이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제가 국가의 수반권자라면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대장을 만드는 거고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만든 건데 그럼 새로운 하나의 공적 장부를 만들어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도 전부 다 집어넣고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도 전부 다 집어넣어서 그냥 한 장으로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한 장에 메가랜드 입문서란 이런 게 다 여기다가 사실관계 정보도 다 집어넣어버리고 권리관계 정보도 다 집어넣어서 관리하면 되잖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게 안 되는 게 이 공시되는 정보에 관한 전문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는요. 국토교통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권리관계는 국토교통부는요. 권리관계를 몰라요. 사법부에서만 알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가 성형도 하고 정형도 하고 신경도 하고 그 다음 내과도 하고 소아과도 보고 안과도 보고 선생님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개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같은 의사는 맞지만 정형외과 의사가 있고 산부인과 의사가 있고 소아과 의사가 있고 안과 의사가 있듯이 그 주된 공시 내용 자체의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관계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권리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주된 공시 내용의 전문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업무를 다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기 위한, 엘리트를 키워내기 위한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리적 현황에 대해서도 전문가,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전문가, 이거보다는 그런 한 사람을 키워내기보다는 사실관계에 정통적인 가진 전문가 한 사람, 권리관계에 전문성을 가진 한 사람, 이렇게 국가가 인재를 키우고 그렇게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고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공시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등기제도와 지적과 등가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조금 절차적 내용을 정리해 두셔야 되고, 그럼 우리는 3교시에 이제 어떤 내용을 또 정리해야 되느냐? 3교시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 사건을 지금 인강을 딱 들으시고 5분 정도만 이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용어라든지 그걸 다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하고 나서 3교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등기와 지적을 이끌고 가야 될 모든 절차적 구조의 큰 그림은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2교시에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1교시 들었던 내용을 다시 들을 수는 없으니까 이 판서 내용을 한번 보면서 천천히 논리적으로 탁 끊어서 정리를 해놓고 3교시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체계가 잡혀 들어간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잠시 후에 3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